안녕하세요. 상단계의 호랑이풀이 되고 싶은 심리어터입니다. 오늘은 20대, 30대, 40대 기혼 여성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 개인적 경험담을 담아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만큼 외롭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호랑이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심리어터의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속 시원히 해결하고 싶어서 유튜브로 시집살이 사이다 썰에 관한 이야기들을 검색해서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저도요. 저는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뭉개주는 사이다 발언들을 일일이 적어서 거울 보고 연습도 하고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연습했던 대사들을 되뇌이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쏟아부으리라 생각하고 흥분에 잠겨서 정작 한숨도 자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실컷 당하기만 하고 집에 와서는 3일간 이불킥하면서 분했던 적이 매우 많아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지만 만나면 나만 골머리를 앓고 피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거나 잦은 위경련과 알러지, 종양까지 결혼 후 7년간은 심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싫어한다면 제 꼴도 보지 않길 원하시거나 제 전화를 기다리시지 않을 텐데 자꾸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고 제가 자주 전화 안 하면 삐지시고 말이죠. 더 웃긴 건 제가 워낙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을 티내지 않고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미친 건가? 시어머니를 대놓고 싫어하지도 못하겠고 좋아하기는 정말 토 나올 것 같고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원인이 뭔지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제 시어머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결혼에 대한 문제는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제 기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8살 때 이혼하셨는데요. 이혼 사유는 시댁 식구,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동서도 모두 시집살이에 일조했지만 가장 큰 갈등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저를 임신하시기 전부터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대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시어머니와의 갈등 DNA가 박힌 거죠. 본투비 시집살이랄까요? 엄마가 이혼하기도 전에도 그렇고 제가 38이 된 지금까지 저는 엄마의 한서린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엄마는 유독 희생적이셨어요. 3남매 중 둘째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제가 외동딸이고 출생 과정도 순조롭지 못해서 저를 악착같이 낳으시고 척박한 시댁 환경에서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더 애정을 쏟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저를 엄마의 전부로 생각하고 저를 엄마와 동일시했던 게 제 시집살이의 발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엄마와 동일시하고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저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저는 매우 어릴 때부터 감정 쓰레기통처럼 저의 아버지와 조부모에 대한 험담과 욕을 들었어요. 엄마는 그 방법으로 잠시나마 마음속 화를 해소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또 엄마는 저를 너무 아끼신 나머지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엄마가 살고 싶었던 대로 제가 바르고 결점 없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강요하셨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엄마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엄마의 의사에 반대하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너무나도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내면화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에게는 착한 며느리,
시부모님의 아들에게는 착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중압감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깊은 의미를 두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고 그건 바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상처를 준다는 피해의식으로 이어졌던 거죠. 또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언행이 나에게 부당하다고 느끼면 그게 오해건 시어머니의 나쁜 의도가 담긴 것이든 그것에 대해 항의할 수도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부모님의 의사에 반대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정엄마보다 더 어려운 시어머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끙끙대고 화병이 생겨서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으로까지 고생했었네요. 시어머니의 작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 좌지우지할 정도로 가사일이나 내 커리어적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 건 물론이고 남편도 아이에게도 툭하면 화가 났어요. 저는 누굴 탓하겠어. 다 나 때문이지. 라는 후회와 좌절이 될 때마다 시댁 식구는 물론이고 남편과 아이, 친정엄마를 탓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댁 식구와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고통과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꾸 쌓여가는 남편과의 갈등 관계나 코딱지만한 애도 자꾸 엇나가고 학교에 불려가게 되는 일도 생기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친정엄마는요, 정작 당신은 이혼하고선 저한테 그 정도면 시집 잘 간 거다. 오히려 시댁 편을 드시면서 네가 잘해라. 혹은 애 생각해서 참아라. 이혼하면 당장 어떻게 살래?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 편도 되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맘 놓고 죽을 수도 없겠는 거예요. 어느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야 내 새끼를 맡기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다가 법륜 스님의 증문집설 내용 중에서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에 대한 동영상들을 몇 년이고 보고 시댁 갈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고 수업도 듣다 보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혼하지 않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좀 더 이성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몇 가지 노하우들로 몇 년 전부터는 시댁과 남편은 물론 아이와 친정엄마에게까지 편안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시집살이 이야기에 감정이입하고 빠지거나 시어머니의 모진 말 한마디나 행동을 날카롭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집살이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드신가요?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듯이 여러분의 불행한 시집살이도 곧 거쳐가게 될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의 친정엄마와는 다르고 지금의 여러분은 이전의 여러분과는 충분히 다르니까요. 심리어터였습니다.